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 세월을 고집스럽게도 수채화만을 그려오신 원로 화가 배동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담백한 물감을 사용해서 화폭에 담아오신 그 작품 세계와 예술가로서의 삶의 애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69입니다. 네. 근데 그 주위에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건강하시다고 그러는데 무슨 비결이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잘 먹이고 또 아침에 일찍 그 KBS 별관 앞에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어요. 그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하십니까? 예, 거기 올해까지 모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아울려서 우리 집사람은 선수입니다. 네, 네. 원래 이 광주에 사셨는데 서울로는 언제 이사를 오셨습니까? 한 78년, 10년 되셨군요. 네, 한 10년 됩니다. 아, 네. 예. 요즘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올림픽 그 축제 기념으로 네. 국립미술관에서요. 네. 과천 네. 주최로 세계 미술전을 하게 돼서요. 네. 저보고도 하나 그려내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수채 화만을 40년 이상 그리셨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유란 것보다도 처음에는 유화를 했어요. 네. 유화를 했는데 하다가 이제 저 일본에서 그림을 했는데요. 네. 여기 나와서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일본 기후는 확 달태요. 네. 그건 끄끄보고 하늘이 얕아서 꽉 누른 기분이 나는데 네. 여기는 활짝 열려가지고 높고 또 이 탁고 네. 그리고 좀 건조하니 네. 이제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마 이 수채화 같은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이건 이 텁텁하고 이 무거운 이 유화보다는 수채가 더 낫지 않을까. 참신하고 이 담백한 감을 내려면 역시 수채화다. 네. 그래서 자연히 수채화라고 해왔습니다. 네. 흔히들 그 수채화는 박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이제 재료에 대한 그 특징인데 네. 유화는 역시 저 서양서 네. 생겨나가지고 서양서 오늘날까지 발달돼서 네. 여러 가지 기교묘이나 모든 것이 모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익숙하니 또 그리고 편련적입니다 유화가. 네. 근데 이 수채화 이건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아직 조금 그런데 역시 그 물을 가지고 이 농도를 맞추고 네. 저것은 이제 기름으로 농도를 맞춘 건 유화인데 수채화는 물을 가지고 농도를 맞춰서 역시 말로 하자면 이 채식한 것과 육식한 것과 같죠. 그래 이제 이것이 우리 동양 사람은 역시 육식보다는 채식이죠. 예, 담백하고 개안하고. 네. 그림을 그리실 적에는 고향으로 꼭 내려가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요즘도 그러십니까? 네. 그거 왜 그러십니까? 고향 여기를 오니까 좀 낯설다 할까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역시 좀 마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리러 다녀요. 그러면 이제 고향에 가면 그냥 어디 그리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무러운 점도 있고 또 가고 싶은 마음으로서 또 광야에 가서 많이 그리죠. 네. 선생님의 작품을 대충 주위에서 뭐라고 평을 하시던가요? 본인이 직접 그 평을 듣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시 이 수채화 인구가 그렇고 많지 않아요. 예. 모두 유화를 하시는데요. 예. 근데 우선 수채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수채화 그 재료의 특징을 살려서 네. 담백감과 참 씨는 것, 그리고 우선 투명하다는 것. 네. 그 점에서 역시 유화보듬은 그런 색다른 점을 배동신 그림을 보고 많이 느낀다고. 아하.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보이냐고 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연약한 네. 재료를 가지고 쓰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보이느냐. 네, 그건 이제 제 성격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수채화를 할수록 제 생각으로는 대상이라는 것. 이것이 같으면 이 건축 같으면은 이 빼대를 세운 거죠. 네. 이것을 아주 철저히 한 다음에 이제 내 그림에 들어갑니다. 작품으로. 근데 그것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 대표작 몇 점을 여기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설명과 아울러서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계속 나누기로 하지요. 네. 지금 나오는 작품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거 대단히 이제 보면 이제 싹박싹박하니 네. 제 그림 갖고 제가 잘하는 건 이상합니다만은 좀 유화에서 보지 못한 그런 맛이 나오죠. 예, 예. 요즘 뭐 많이 나온 수박 같은 거 먹던 기분 같은 거. 아하. 예, 그런 저것이 수채화 본질이죠. 예, 예. 이게 물을 싹 쏟아서 그 원래 배에 들어가고 네. 색깔 있고 배가면서 번쳐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터치를 붓으로 이제 빛을 이제 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무엇인가 상시 잘해서 미안합니다. 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 예, 조용하면서도 움직임감이 나고. 예. 저건 제가 옛날 그 상당히 저희 아마 30대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화상인데요. 네. 예. 그때 그 전에는 그 유화를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소 그 유화감이 나죠. 터치가 네. 모든 것이. 저건 이제 제 소묘, 이 대상을 네. 예, 꼬라지 과하게 생겨서 미안합니다. 역시 선생님의 자화상이십니까? 예, 제가 보고 그랬어요. 네. 근데 선생님보다 훨씬 못생기게 그리셨습니다. 저건 이제 우리 고장에 있는 거 무등산이라는 산인데요. 네. 이건 이제 겨울에 네. 겨울 뒤에 이제 눈에 이제 덮여가지고 이제 좀 다소 녹기도 하고 그때 그 무등산을 그렸습니다. 네. 이 면을 되도록을 저는 많이 취급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말하면 면을 읽고 자꾸 이 맞춰서 그럼 네. 면을 조립을 시켜서 그리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많이 네. 지금 이 작품은 또 이건 이제 목포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아하. 목포 그 선창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배가 지금 물이 이 썰물이 되어가지고 네. 배가 모두 모아 있습니다. 네. 예, 저게 목선인데요. 네. 목선 요즘은 또 철선이 많이 되어가지고 목선 보기에서 요즘 좀 드물어요. 어렵죠. 네. 예. 고기 잡은데 뭐도. 네. 예. 저것이 역시 소묘인데요. 대상. 네. 네. 역시 이 누드 뭐도 저런 것을 뼈를 벗겨놓고 뭐도 그랬다는 거 이거 보일 때 이제 흉측스럽고 잘 보이기가 좀 부끄러운 정도지만은 그림을 그리려면 저걸 많이 해야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부드러운 이 곡선에다가 네. 또 이 직선 그리고 이 질감 네. 그럼 그래갖고 그 무게 네. 양감이랄까요. 네. 자, 역시 제일 곱고 제일 아름다운 그 뭐랄까 극치랄까. 네. 그건 역시 조물주께서 그러셨는 거지. 우리 누드. 네. 그게 제일 아름답고 표현하기 어렵고 아하.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그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요. 네. 양화를 한 사람. 지금 이 그림은 언제 그리신 겁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그림입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 광주에서 그려놨어요. 네. 네. 그런 그림인데
저것도 역시 누들우죠. 예. 예. 이게 좀 참말 형태보다는 좀 변형적인 감이 나시죠? 네. 근데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림에 이 인연을 맺게 되십니까? 나이를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한 7살 때나 짐작으로 제 짐작으로 그거 생각이 됩니다. 그저 그림만 그리려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림만 그리려고 하면서 했죠. 당시만 해도 그 예술이라든가 특히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낮을 때인데 그리고- 집안에서는 뭐라고? 몹쓸 놈, 뭐 자식으로 여기도 않죠. 예. 제 집은 약방을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재수 없게 아버지 밑에서 조순으로 했죠. 약 썰고 한약국으로 예, 하셨군요. 한약국. 아버지 또 항시 행감 딱 지어놓고 포신에서 호랑내를 맡아가면서 할 수 없이 그 심부름 안 하면 안개 못 쓰는데 틈만 나면 그래도 그럴수록 더 나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났었어요. 그것이 그 장난 이제 그림을 그리게 그리는 것이. 그 한때 제가 듣기로는 그 가출을 하셔서 입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일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가출하시게 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항시 얻어만 듣고 이제 눌려만 사니까 어떻게든지 어디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루 매번 그 구상이 다른 거 통 생각 않고 도망간다는 연구가.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했고 또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금광산. 금광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산이다. 그런 말 듣고 또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금광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금광산 가고 제일 아름다운 산으로 쫓아가면 그림이 좋은 그림 그려지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금강산까지 갔습니다. 내 금강으로. 집에 얘기도 안 하고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거 뭐 허락 맡고 다닐 수도 없고. 그 말씀 중이십니다만은 만약에 아드님이나 따님이 그렇게 지금 배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을 나가 버리면은 그 어떻게 속상해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저러서는 안 되죠. 그때 저러서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좋게 됐으니까. 그때는 뭐 형편없는 세상이었죠. 그 얼마 만에 가출했다가 돌아오신 겁니까? 네. 서너 달 있다가 왔었죠. 그 집에서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저는 내 버린 놈이니까요. 그러자면 돌아오면 사용 쓸 수가 있으니까 심부름도 얻어주고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고 배우신 거는 그럼 언제입니까? 문학수 선생님이시라고 계신데 그분은 유복헌이 거기서는 아주 화가 중에서 또 아주 고참이죠. 그런 분을 배웠게 돼서 이제 그분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그림 못 그린다고. 통경으로 가야 된다. 통경을 가서 기초를 알아야 된다. 그 선생님 말씀을 또 드니까 기어이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또 보따리 싸진 거지고 또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일본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그때 그 여권이 있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사방도 돌아다녔죠. 그래 일본 가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하여간 지금 생각이 나면 두드리면 문을 열어준다. 그런 말이 있다시피 그 어렸을 때도 뭐 꿈을 꾸고 밥을 먹거나 무슨 약을 쓰나 무슨 항상 동경. 그래서 그 방면 노렸죠. 일본 사람을 사귈라, 일본 사람들을 그럼 일본말을 알아야 되는 거. 일본말 공부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건너가셨습니까? 그 누구의 도움으로 건너가셨습니까?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거 한 것도 합법이 아니라 이것고 내고 합법으로 가려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일본서 지금은 뭐또 의대라 그러면 그때는 의전 전문 네. 네. 의대에 이제 입학했는데 친구가 이제 같이 딱 가자. 네. 그래요. 어떻게 학생증을 잊어버렸다고 저한테 사진을 붙여주고 아 이런 말 이상하네. 네. 네? 이제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네. 안 잡아가지고. 네. 근데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또 학교에 또 다시 편지해서 그만고 그래갖고 간 것이 무사히가 동계에 내가 닫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부터서 이제 학원 네. 시방 때문에 그 화실이죠. 네. 어떤 데를 다녔어요. 네. 그러고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요? 생활이야 집에서 뭐 내 버린 놈이 나서 뭐 저도 뭐 생각도 않고 거기서도 이제 없는 놈으로 여기고 그랬더니 신문 배달, 뭐 우유 배달, 뭐 닥치는 대로 했죠. 네.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쭉 그렸는데 네. 여학생이 또 나 다음에 그 온 학생이 나를 또 관심을 가졌다면 이상할까 자꾸 날 저한테 좋게 해주고 네. 그래서 그분을 모델로 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화라고 했었죠. 예, 유화. 그런데 이제 문학수 선생님, 이중석 선생님, 이분은 저로서는 아주 선배님이시고 선생님이 되시죠. 네. 이분들을 만나기도 되고 술도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배웠죠. 네. 그랬더니 문학수 선생님하고 이중석 선생님이 출품을 한번 해봐라 그래요. 네. 건의를 하시기로. 네. 뭐 출품을 할란다 뭐 한다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막 그리는 거죠. 네, 그랬더니 네, 네. 선생님이 출품하라 그래서 그 말도 기분이 났다. 좋습다. 그 출품했더니 위에도 딱 붙어버렸죠. 벽에.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4년 5년 그림을 배우다가 이제 그림을 처음으로 출품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주위에서 권유하고 그랬어요. 네. 그 출품한 작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여학생이 자꾸 가까이 해주고 해서 그 모델에서 인물화. 소녀상이라 인물화 예, 그러죠. 인물화. 네. 예, 소녀상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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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 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히 깊이 그 여학생하고 교제를 했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제가 앉아 있으니까 말도 못 나. 사모님은 또 괜찮으시다고 자꾸 그러는데 뭔가 비밀을 캐시고 싶은 마음 이런 그리고 자리에서. 감찬다 그러지만 집이 가면 혼나죠. 그 귀국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오니까 제가 3월달인가 6월달인가 왔죠. 왔는데 그 해 8월 15일. 아, 해방되는 네, 해 네, 그 해. 3월달에 네, 귀국을 하셨군요. 네, 네. 네. 그 한국에 오셔서는 뭘 하셨습니까? 역시 그림 그리셨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그래도 그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해서 뭐 두고 그림을 그리냐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탁치는 거 아마 살아보자고 먼저 살 때까지는 막 목에 거무줄 안 치겠지. 그 광주로 귀국하셨습니까? 네, 광주 안 있고요. 네. 또 이상하니 제가 한번 인연이 또 무슨 매운 것도 있어서 나주 네. 금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과수원만 네, 있는데 네, 네. 거가 제가 좀 제 애미가 거가 살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갔죠. 네. 그걸 찾아갔더니 거기서 그 그림 그림 뭐 돈벌을 잘한 놈이야 될 건데 그래서 못 오니까 결국은 내 쫓아내버려 나가라고. 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어디 뭐 일본 사람 창고를 가서 이제 가서 이제 살았죠. 예. 선생님 개인전은 언제 하셨습니까? 개인전은 좀 일찍 했어요. 그때는 그림이 열심히 그리니까 그림 많이 모았죠. 네. 그런데 광주 이제 해방이 되니까 학도호국단이라 있어가지고 네. 광주에는 뭐 거시나게 뭐 중학교 막 그런 정도죠. 그냥 중학교로 한 3개인가 4개가 있는 놈을 싹 모아가지고 그걸 학도호국단을 조직해서
그러고 있는데 날 보고 거기로 오라 그래 거기서. 네. 아니 너다시에 가서 시킨 대로 했죠. 그림 가르치라 뭐 그림이 아니라 그냥 도화 시간이죠. 도화 네, 시간. 네. 그래갖고 포스터를 그리라 뭘 그래.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했더니 냉력이 해산이 돼가지고 학교를 싹 모두 가서 서중학교 서중학교를 있으라 그래요. 네. 그래서 서중학교 선생님을 했죠. 네. 그 선생님이 될 것입니까? 네. 근데 그 학교에 계실 적에는 아주 괴짜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와서 이제 그때 모두 지우뚱자우뚱만 뭐 우다 좌다 그래갖고 막 학생들까지 또 야단이고 이제 어째서 그래서 이제 그때 여학교 학생들은 수원하고 저런 게 그때 선생님 몇 명, 나 저까지 셋이구만요. 여학교로 가서 조용할 때까지 거기서 딱 선생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이익이다. 고리 가자. 그러대요. 그래서 또 여학교를 따라갔죠. 네. 그랬더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뭐 저는 뭐 이야기하고 뭐 그림을 가르친다, 어쩐다고 보름도 기분이 명하대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버렸죠 그냥. 학교에서요. 예. 네. 그랬더니 뭐요 그 굴레가 앉아 있다거나 뭐 있다거나. 근데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있대요 그래도. 네. 예. 네. 예, 근데 특히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하여간 서중학생들이나 여학생들, 남학생, 여학생 다 인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볼게. 네. 근데 그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 모르죠. 깎아보니까 그냥. 네. 네. 그러니까 그 직원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께도 굴레가 앉아서 배 선생님은 좀 여기 쌓고 그래. 좀 점잖으라고 쌓고. 네. 점잖을 알 수가 있어야지 점잖을. 네. 이게 아직 이제 일본 놈들은 그 시간대 꽉 놀려가지고 그냥 그때는 숨도 잘 못 쉬지 않습니까? 그냥 묘한 미친놈이 와서 막 그랬던 게 재밌었던 말이에요 학생들. 교편은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예, 만성 못 잡았어요. 서중학교에서 한 몇 달, 또 여학교에서도 또 불학자 한 1년 채웠는 것 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교편은 안 잡으셨습니까? 예, 한 번은 제가 안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있어도 좋은데 그 뭐 몇 주년 기념 뭐 바자인 거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강당에서 뭐 연극을 한다고. 네. 뭐 연극을 하고 무대 장치 같은 거 딱딱 세트를 만들어 놓고 또 그다음을 그 바꿔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가서는 그냥 그 바꿀 시간이 넘은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술 먹고 있었다가 또 뭐 이렇게 당해갖고 쫓겨나 버렸습니까? 예. 그 직장을 잃고 나서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참 어려웠었죠. 네. 그래갖고 전람회도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전람회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광주 도서관에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6.25 전이에요. 네. 팔리도 않고 좋다고 하는데 알고 좋다고 하는지 모르고 좋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걸어놓고 보니까. 네. 예, 그런 것도 하고 뭐 아이고 그냥 그때 이야기하자면 참 남북으로 정도입니다. 예. 발견 다 했어요. 또 와서. 네. 예. 그 학교를 그만두시고 나서요. 예.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오라고도 하대요. 예. 이거 도화 가르치라고. 네. 그림 가르치라고. 또 가서 있으면 아이고 징그럽고 이제 내가 나한테는 안 맞다고. 네. 그리고 정이나 치면 그냥 그 수업에 들어가기 싫고. 예, 한번 네가 난 게 근데요. 이거 할 거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혼났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여학교 다니고 학교는 싹 싫었어요. 학교 관계에서. 그 대신에 길게 계시진 않고요. 예. 네. 그거 다 이거 못 해먹을 거. 근데 한때는 또 굉장히 몸이 약해지셔서 중병을 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학교를 그만두신 다음의 일입니까? 네. 네. 저-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셨어요? 예, 그동안은 이제 전람회도 많이 해먹었습니다. 여기다가도 저기다가 사방 내가서 막 전람회도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거의 그 크리스마스 그 것이 요거 접쳐갖고 전람회 끝이고 어찌고 그래서 술을 그 정종 네. 정정하고는 좀 익혀가지고 짐을 싹 내버려서 근데 그 방부제도 들어있고 그랬던 그 놈을 그냥 한 병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침에 있는 배가 아프고 그냥 죽겠대요. 네. 그래서 병원이라고 이제
광주 적수자병원을 찾아갔죠. 네. 그랬더니 의사가 급성 간염이라고 어허. 안정을 위해서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입원도 했죠. 어허. 그래 병은 낫고요. 네, 날짜로서는 한 6개월, 한 7개월 가까운 그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었어요. 예, 예. 그때 그 지금 사모님과는 교제하던 시절입니까? 교제는 지났고 저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체면이 따끔하네. 아이고 형편없는 놈이라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를 자꾸 바깥에는 피해지게는 속으로는 안 피하고 이제 그랬어요. 네. 저도 돈 3만 원 또 해갖고 왔대요. 낸 부인도요. 거예요. 예, 빚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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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병이 나셨군요. 네. 그 결혼은 두 분이 언제 하셨습니까? 그때, 에이 당신이 말해봐. 야, 날짜 근데요. 네. 마이크를 좀 드시고, 네. 저 시간에 제가 30대예요. 아 사모님이요. 네. 그리고 네. 선생님은 37이었던가요? 아유, 37까지 장가를 안 네. 가시고 계셨어요. 네. 네. 그러네 여관도 이제 점점점 하고 다녔죠. 네. 그럼 선생님 다 갖다 갚고.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나셨어요, 두 분이? 옛날에요. 네. 저 그 전남여고 네.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네. 네. 그때 알고는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서울로 음악 공부하러 왔고 네. 이제 아니, 그때 전남여고 다니셨어요? 네,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가 내 졸업할 때 해방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래가지고- 졸업하신 후에 네. 선생님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니요. 여고를 졸업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해방 후에 네. 음대 4년 졸업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 6.25 후로 네. 고향에 내려가서 네. 교편 생활할 때 만났어요. 다시. 아. 네, 그러니까 옛날 네. 우리 미술 선생이었었죠. 네. 학교에. 네. 그 옛날 제자시군요, 그러니까. 네. 조금 제자예요. 네. 석 달 제자. 석 달이요. 네. 석달 더 있었죠. 그래서 두 분이 그 그때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제가 학교 있을 때요. 네. 이제 마이크를 미술- 조금만 네, 내려주시겠습니까? 미술 네. 시간이었었는데요. 서울서 문교부 장관이 네. 오셔가지고 수업 참관을 하신대요. 네. 그런다고 이제 전라남도 도지사, 뭐 항무국장 이런 분들이 이제 교실마다 돌아다니시는데요. 네. 그때 마치 미술 시간에 배 선생님은 교탁 위에 앉아서 발 끈덕끈덕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그 고갱고호 이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하고 있었어요. 아, 교탁 위에 올라 예, 앉으셔서. 교탁 위에 올라앉아서 발을 예. 끈덕끈덕 하면서 막 고갱 흉 다 내고 예. 고호 흉 다 내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걸 막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어르신들이 들어오셔요. 문교부 장관이 네, 들어오셨구만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네. 배 선생님 내려오시나 안 내려오시나 보자고. 네. 아이 내려올 거야. 아니 안 내려올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막 네. 서석거리면서 듣고 있었는데 끝끝내 안 내려오고는 발 끈덕끈덕하면서 그 사람도 얼굴 바비면서 전부 얘기를 하니까는 이렇게 문교부 와서 장관인 줄 알면서도요. 알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때는 고스포 이야기든지 고기양이라는 전 사람들 듣기 못해요. 저 같은 이 사람한테 아니면. 네. 고프로니 고기 요즘 뭐도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일본 놈들 그런 이야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네. 그분들이 보고 삐긋이 웃으면서 다음 교실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네. 뭐 담을 넘으셨다고 그랬는데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거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죠. 네. 거기 학생들이 매료됩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때는 흉내, 발짓, 뭐 솔짓 다 하면서요. 네.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네. 또 우리가 듣지 않는 그 미술사 같은 것도 네. 얘기로 엮어가면서 꼭 음. 그 보는 것처럼 해주니까 좋아했죠. 그때 좋아하시던 선생님인데 졸업하시고 나서 고향에서 다시 만났군요. 네, 그때 아주 참 호감이 갔었어요. 저는 예. 예. 그랬는데 예.
그것도 저는 또 문교부 공부하려고. 장관께서 순시하실 적에 모든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듣고 교탁 위에 올라 앉아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전부 학생들이 이렇게 매력 있는 선생님으로 보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뭐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네. 원래 자기 성품대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만나신 다음에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교편 생활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오셨어요. 누구 그 음악 하는데 반주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런데 나를 테스트를 한대요. 네. 그래서 나는 테스트한 데는 반주 못 쳐주겠다. 네. 뭐 모시려면 당당히 모시지 테스트가 뭐냐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자꾸 놀러 오셨어요 그 후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고. 글쎄요. 그래가지고 반주 그러면 반주 해주지 말래요. 그러면서 네. 이제 저 선생님이 자꾸 놀러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황정강이라는 데를 산책하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결정적으로 결혼하시게 되셨습니까? 이제 저는 결혼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네. 그냥 저 너무나 재밌어요 만나면은. 네. 뭐 꼭 어린이 같았고요. 네. 저 표정도 그렇고 고백은 하는 짓도 해버려, 그렇고. 그런데 저는 좋단 말은 절대 안 했는데요. 네. 저도 물론 그렇고 그랬는데 그 아파가지고 입원했을 적에. 네.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했어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선생님이 매력적입니까? 재미있는 데입니까?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저는 고생을 안 해보고 컸어요. 네. 너무 뭐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컸기 네. 때문에 이 생활면에 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네. 모르고 같은 또 저는 또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네. 그림을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돈에 욕심도 없고 그런 또 순진한 저 배 선생님이 또 좋았죠. 네, 그래서 시작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는 이제 고생 많이 시켰어요. 고생이 돼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림 뒤치다거리를 해드리고 또 건강 관리 이것이 제일로 큰 일인데요. 건강을 암만 내가 잘 해드려도 술로 다 또 마이너스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연식 같은 거 요즘에는 좀 전문가가 되다시피 됐는데 그 현미밥을 쭉 지금도 먹고 있고요. 또 케일 가라미 잡수시게 하고 네. 스칼랭 뭐 이런 거 전부 자연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뭐 안 잡수려고 하면 막 때려요 내가. 그러면서 그냥 술도 감춰버리고 예. 그리고 막 명령하다 시키 빨야 그러고 막 때리고 그래요. 재미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받아 잡사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그림 그릴 때 무슨 저 특색이 없으십니까? 그림 그릴 때 무슨 특별한 그림 그릴 때는요. 네. 그렇게 습성이 없으신지. 저 많이 얘기를 하시고 네. 간섭을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일절 말이 없어져요. 진짜. 그림 그리려고 그러면 네, 그림 그리려는 기색이 보이면은 네. 말이 없어지고 아주 뭐랄까 우리가 볼 때도 처량할 만큼 얼굴 표정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도 잠도 안 자고 그 저 뭐 마루를 막 산책해요. 담배 네. 잡수면서 저녁 내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은 그냥 어느새 산책 가요. 예. 산책 가셨다가 철철히 돌아오셔갖고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물소리하고요, 네. 종이 착착 내는 소리하고 네. 또 막 쉬는 소리가 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고 그래요 아, 방에서. 그림 그리시다가 네, 소리도 지르십니까? 네, 소리도 하 그러면서 막 그냥 여간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신 것 같아요. 하하. 물이 쫙쫙 또 물 탁탁탕탕 그 붓을 네. 그러기다 두드리는 소리 뿌리는 소리 막 요란해요. 선생님의 모델도 하셨다고요? 저는 사모님이? 제가 쭉 모델을 했죠. 네. 네, 근데 모델을 다른 사람들을 안 썼어요. 네. 네, 제가 그럼- 질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저
이제 배 선생님은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써요. 네. 그러니까 다른 모델가 생겼을 때는 내가 무섭죠 이제. 그런데요, 이제 네. 쟁반에 이제 정물을 그릴 때는 네. 이제 정물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자기가 사랑할 만큼 애착이 붙어야 정물을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사다가 방에다 놓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 누워서 잘 나갈 때도 보고 그냥 언제든지 놓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 뭐 여름 같은 데는 한 며칠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 다시 또 내버리고 넣어놓고 금년에는 한 5번 그 썩어서 나갔지만은 하나도 못 그렸어요.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런 거. 그렇게 발동이 이 안 걸려서요. 저 그림을 그려야 될 모델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물건이고 사람이고 이 배 선생님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네, 아주 자기가 좋아야 그려요. 그러면은 네. 딴 모델을 그렸다 그러면은 그건 사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셔야 될 일인데요. 조금 걱정해야 되겠는데요. 예. 한번 해봤더니 예. 그것도 아니대요. 예. 사랑까지는 안 가고 네. 그 사람을 아끼고 존경하고 그 정도로 모델로요? 끝나요. 제가 있는데 네. 네. 자녀들은 지금 어떤? 자녀들은 남매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다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네. 그래가지고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려서 딸은 전공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다 미술로 돌아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미대에 가가지고 네. 지금 하나는 아방가르드란 기획실 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걔는 또 나중에 그림은 그리겠대요.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도 고생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일찌감치 다른 직업을 가져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중에 그림 그리기로 하고 딸은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재밌습니다. 예. 지금도 재미있으시겠어요, 두 분이. 네. 이 자리에는 또 그 장래 그 화가가 그 지망인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도. 네. 몇 분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평소에 어떤 그림을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항상 그런 걸 생각이 납니다. 좋은 그림과 잘 그린 그림. 네. 잘 그린 그림은 아무리 해도 그 기교, 테크닉을 써서 많이 그리는 그림. 이것은 아주 잘 그린 그림식으로 들어가야죠. 또 좋은 그림은 모든 자기의 정열이랄까요? 열정을 야지없이 싹 쏟아부는 그래서 나온 그림. 그럼 이제 좋은 그림은 며칠 보면 뉘가 아니 나쁜 그림은 아니 잘 그린 그림은 며칠 보면 뉘가 나요. 근데 좋은 그림은 보면 볼수록 우리들한테 더 가까이 와드리고 여기 그 그림이 더 그는 그림을 전공 안 한 우리 같은 그 그림의 소양이 없는 문외한도 그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 이제 이 그림 같은 거 이런 것이 예술이라 그러면 역시 이 공명감을 가져야 돼. 네. 한 사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화가를 지망하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 그림 이것만큼 참 가사 없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해서 그 화가가 도저히 못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야 예, 하죠.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또 타고난 소질도 있어야 되겠죠. 다소 그 타고난 소질 저는 옛날에는 안 믿었어요. 네. 미신을 여겼는데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 사람이 말게도 못 그리게 하고 별 방해를 해도 악착같이 달라들어서 이 끈기 있게 승부를 맺어야 되죠. 그러려면 한 40, 50 넘어서 한 60 가까이. 지루한 놈이 이래 놈이. 이게 어떻게 견뎌나가면서 하실까? 그게 걱정스러워요. 다투기면 안 하신 것이 좋겠다고 저는. 예. 근데
아마 그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를 대단히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실 때 그렇게 막 신음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십니까? 못 견뎌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옷도 버섯 자체 불지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귀찮아서 못 그리겠어요. 네. 버섯 자체 내버리고. 네. 역시 이 테크닉으로만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그림은 역시 상식적인 거. 네. 상식. 거기서 넘어야 돼. 네. 네. 저 아주 그 비상식적인 거. 네. 예, 그래야 이 창작이라. 그리면은 창작 아니면 아무 다 필요 없어요. 그 다 그림을 그냥 그리시다가 소리를 지를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못 견딘 게. 왜요? 그냥 그림이 벅차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될 때도 그러고 잘 안 될 때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시는 대로, 네. 안 되면 안 되는 예, 대로. 예. 이렇게. 한참 나올 때마다 숨이 막 맥박이 뛴다시피 하하. 칵칵 맥혀요. 그러면 그 끝은 하는 그러니까요. 그림 그리기 전에 데사이다 뭐이다 그 모티브에 대해서 오래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림 딱 끝내놓으면 많이 걸리죠. 2시간일까요? 아무 큰 놈도. 그리고 한참 그리고 버대 끼고 막 칵칵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죠. 소리를 낸지 뭘 낸지. 근데 한참 하다가 붓을 놔부는 그런 놈은 역시 됐다 여기죠. 그런데 이제 얼마 몇 점 안 가요 그런 것이. 네. 자주 그것이 안 와요.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를 왜 없을 것입니까? 뭐 생활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애기들도 키우고 남보다 나도 더 좀 자양 같은 거 좀 건사히 나도 살고 싶은데 다 그렇게 살아요 뭐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못 사냐 그니 안 뽑혀잖아. 예. 팔 그림이 안 된다고 안 산 거죠. 그래 할 수 없죠. 앞으로 선생님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십니까? 네, 그것도요. 자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마비가 되어가지고 네. 매끈매끈한 보기 좋은 그림이 나와요. 그럼 저도 보기에 미워 죽겠어요. 그럴 때는 탁 한 쉬어불지요. 숨나 마시고 어제 놀아보는데 그럴 때 그러면 또 피아노 소리는 더 요란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닌가 무엇인가 머리에서 뭐인가 이제 떠오른 거 있어요. 예, 이제는 면을 여러 컷 사용했지만 이렇게 해서 질감을 내고 이렇게 해서 양감을 내고 볼륨을 냈지만 이제는 이놈을 엿짝을 해서 이제 정 반대적으로 좀 미운 그림 그래야 또 맛이 나니까요. 이런 걸 또 구상 그런 중에 구상을 하죠. 선생님 그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평생을 사시면서도 오로지 하나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오신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수채화신데 오늘 이렇게 그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그림을 많이 아유, 김생님 그릴 수 감사합니다. 있도록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이별 말씀을. 네. 네. 영광입니다, 선생님. 사모님도 고맙습니다. 네. 50여 년을 그림만 그려오시고 그 중에서도 40여 년 이상 그 수채화만을 고집해 오신 우리 배동신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